안녕하세요. 토마치팍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토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최근에 증권사 PB가 바라본 강남에 있는 VVIP 자산가들은 어떠한 섹터에 투자를 하는지에 관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저희가 한번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토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과 함께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시스템 반도체와 5G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을 알리는 그런 시작이 되고 있고요. 내일 5G 관련 정부 회의가 있다고 하고 곧 기아차가 내일 전략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승소를 했다는 소식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키이스트와 롯데하이마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LTC와 신테카바이오, 성한, 흥국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테슬라의 지니뮤직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한국파마가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2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한이라든지 흥국과 같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 배터리, 전고체 소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농화성과 같은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띵크웨어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토탈소프트와 같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것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덕산 테코피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인테크 같은 2차전지 쪽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2차전지와 전기차 쪽이 특별히 좋은 모습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고 있는 DNT와 V원텍, 율촌화학과 같은 기업들, 또 2차전지 전해질 쪽에서 CIS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한솔테크닉스와 같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10일째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를 또 담당하고 있는 해성 D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고 여행주가 또 관심을 받으면서 소비재에 대한 주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 오늘 효성 TNC라든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와 금호석유가 계속해서 업사이드에 관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주사 쪽에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CJ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린플러스와 하나솔루션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건설 쪽에서는 LG 하우시스와 GS건설, 대림건설이 계속해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과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평가 가치주를 선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소외되어 있지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기업들, 슈피겐코리아와 서흥, 노바렉스, DIT, THN 대림건설과 같은 기업들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이 성장주로 바라보고 있는 자이에스엔디라든지 경인양행, 한국금융지주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15일 새 브랜드 지향점 전략 발표를 한 날이기 때문에요. 오늘 현대차는 쉬어갔지만 기아차는 계속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기아차 관련된 쪽에 자동차 관련 모멘텀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4개 중에 3개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뉴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는 급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갔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요.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추가 경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개미만 피 본다, 외국인 짐 싼다, 답 없는 찬반 줄다리기로 우리나라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크게 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1조 원 넘게 내다 팔고 있지만 코스피는 강보합권을 기록하면서 개인들이 매수세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세계는 바이든 부양책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은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약세장에도 나홀로 괜찮다, 나인테크와 CIS, DNT와 같은 2차전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팔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다시 한번 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강남 부자들은 어떠한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주에 눈독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는 반도체와 미래차, 친환경 관련 기업들에 관심이 많고 일부 건설과 음식료, 화학업 중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을 위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증권 VVI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기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NS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기대되는 지주사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재현 미래에셋 상무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우량 대형주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상품으로 펀드보다는 일임 상품을 선호한다는 측면을 VVIP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뉴딜 관련 섹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친환경과 반도체, 미래차, 2차전지 쪽에서 강남 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TS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숨은 주역이라는 부분에 삼성과 LG, SK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부분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VVIP들이 있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오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LG전자와 함께 CES에서 협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냉장고 속 식재료 및 상품을 인식해서 맞는 레시피를 추천하고 이와 어울리는 식품을 제안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AI 쪽에서 소비재와 또 연결돼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CJ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 사는데 영끌하고 있다는 내용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식 열풍의 비투 현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계 빚이 1년 새 101조 원 늘고 있다고 하고요. 빚더미 속에서 작년 차입금이 징가포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주담대가 68조, 자영업 대출이 47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요. 탈모가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큰 피로감이 몰려오고 일부 폐섬유화에 따른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항체 치료제 결과가 발표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임상 환자 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으로 봐야 되나 실패로 봐야 되나에 따른 그런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효성 평가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최소 입원 기간을 3일에서 4일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 발생률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킨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되면 통계적 유의미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좋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장이 끝나고 신테카 바이오가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개발 협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발표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지난 9월에 이미 한미사이언스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오늘 본 계약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개발을 비롯해서 폐질환 포함 적응증 확장, 해외 인허가, 약물 재창출, 공동 연구까지 한미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이번 치료제를 포함해서 타질환 치료제 대상으로도 AI 기반의
약물 재창출 모델을 활용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와 한미사이언스는 임상진료 분야를 위한 디지털 테라피틱스 플랫폼 개발에도 힘을 모은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인실리코 기반 약물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약물 재창출과 의약품 적응증 확장 연구 데이터 등이 활용될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광속 TF를 구성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설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헤링스, 약물 재창출은 신테카 바이오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미 계열사와 바이오앱, 헤링스, 에비드넷 등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해서 코로나19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대한항공이 끝없이 올라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과 결합을 판단해주세요라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요. 대기업들이 2025년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부분에서 ESG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면서 마스크 벗는 날이 오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항공과 여행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발표 등 앞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끝없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앞인데 국민들의 67%는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올 1, 2분기 가이던스에 주목해야 된다면서 앞으로 은행주에 대한 상승 여지가 많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은행주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가가 700% 이상 오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된 테슬라가 있죠. 최근에 이와 관련된 39세 은퇴 인증글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로 131억 원이 돼서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제이슨 드볼트는요. 39세에 은퇴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드볼트는 첫 매입 때 2,500주를 샀고 이후로도 꾸준히 테슬라 주식만 사모아서 현재 14,8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테슬라 평균 매입 단가가 $58이기 때문에 본인은 131억 원을 벌어서 지금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지니뮤직이 탑재된다는 소식 하나로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또 테슬라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내일장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동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은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종전보다 30% 저렴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언택트 5G 요금제, KT는 5G 중저가 요금제, LG유플러스는 지인결합 요금제를 제시해서 정말 싼 가격으로 3사 통신사가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규 요금제는 유보 신고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지난해에서 국회 개정법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요금제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뜰폰 업계가 상대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통신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자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두산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타났고요. 8천억 원의 고비를 넘겼다는 두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5년 2개월 동안 질질 끈 주식매매 대금 소송이 오늘 14일 대법에서 결론이 나왔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두산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의 71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였는데요. 시스템 반도체와 5G 등이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섹터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존 8개보다 2개 늘어난 10개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지정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는 단체 협약안에 최종 합의를 하면서요. 잠정 합의 교섭 마무리되었고요. 노사 양측이 상호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V원텍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관련된 소프트웨어 장비를 개발하는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같이 연결된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드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한국판 뉴딜 체감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블랙야크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오네요. 굉장히 옷이 멋있는데 홍 부총리는 K 뉴딜 지수를 활용한 ETF를 비롯한 민간 뉴딜 펀드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도 15개 시도에서 자체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적 차원으로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확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 세계는 AI,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린 혁명과 그린 경제 축을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넥스트 노멀에 대비하는 각주전을 벌이고 있다는 선제적 대응을 지켜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아파트 분양 카톡 챗봇으로 하라는 시스템 개발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GS건설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같이 협력해서 아파트 분양 주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카카오 아이 커넥트 톡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건설 쪽에서도 AI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도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정치, 지지자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서울 5년간 주택을 74.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포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택 공급과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끝없이 시장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성산업과 계양전기, 해성DS 지분 공개 매수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일환으로 현금 매수가 아닌 지분 수합 방식으로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성산업이 계열사인 계양전기와 해성DS의 지분을 공개 매수해서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DS가 끝없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소재 구조인 OLED 중간체 공급이 시작되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반도체 소재 사업부 쪽과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매수한 그런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BH, 에코프로 오스코텍, 코인테크, SJ그룹 같은 기업들을 꾸준히 담고 있으니까요. CIS와 상하프론테크, 대주전자재료, 이노메트리까지 많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서 2025년 연매출 1조 원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 휴젤이 있었고요. 역시 LNF라든지 슈피겐코리아, TCK, 첨보, 대주전자재료, 서울반도체, 신성 델타테크와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기업들 가져와 봤는데요. 컴투스가 차기작 임박에 따른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대부분 컴투스를 좋은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다산 네트웍스라든지 CJ ENM, 컴투스, 파트론, SNS텍, 박셀바이오라든지 에이프로, JYP 엔터테인먼트와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네오위즈와 녹십자 랩셀, 상하프론테크와 PI첨단 소재, 나인테크와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인데요. 키이스트가 TV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던데 리레이팅이 반영되고 있는 외주 제작사 중에 가장 덜 오른 종목이라는 부분을 주목해달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한 작품은 IP 수익 모델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해외 판권 가격 상승이라든지 좋은 쪽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글로벌 OTT향으로 독점 판매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주 큰 텐트폴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또 플러스 알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마트인데요. 4분기 영업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과 구조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전방산업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펀더멘털 또한 더욱 견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기대치를 살짝 높여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가전시장의 호황기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45,000원까지 상향해서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건설기계인데요. 2021년 올해는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제목이 나왔고요. 2021년 글로벌 시장 전망이 경제 재개와 부양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북미와 유럽 쪽에 신형 지게차 개발 등 선진 시장의 수요를 대응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 활성화라든지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인한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인프라 코어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실린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39,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현대일렉트릭인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것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용 전력기기는 조선 수주 안정화로 인한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해외 법인 또한 꾸준히 설립이 되면서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연계는 ESS라든지 부산 산단의 지구형 태양광 시스템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량과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넓히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사업 확장하는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봐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LTC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질 자리로 TV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오늘 많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나고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흥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점점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이고요. 오늘 효성 TNC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달성하였고 위에 포함시키면서 아래쪽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DIT라는 기업을 발견하였는데요. 12,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대림건설 저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기아차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또 주목을 해보시면서 바이든 시대의 취임식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재생 쪽에서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강남 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린 뉴딜 쪽이니까요. 2차전지 쪽에서 중소형주 스몰캡을 잘 잡으셔서 크게 성장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